나으리, 저 장부는 거짓입니다. 11살 꼬마가 어영청 별장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율미 쌀자루를 트는 순간 아랫부분에서 모래가 쏟아져 노인네가 기침하며 주저앉았지요.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아전들은 아이의 한마디에 저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대체 그 장부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인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진율미를 푼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진율미라는 게 뭡니까? 나라에서 굶주린 백성을 위해 풀어주는 쌀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할멈들도 나왔습니다. 아기를 업고 바구니를 들고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쌀을 받는 날이야. 그래, 진율미를 푼다잖아. 우리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겠어.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만 먹고 풀죽만 먹고 어떤 이는 나무 껍질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순떡 할멈이 있었습니다. 60평생 장터에서 밥을 팔았지요. 아침이면 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 밥 냄새가 장터에 퍼지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덕이네 밥 냄새가 최고지. 그래, 저 냄새 맡으면 배가 고파. 순덕의 밥 냄새는 장터의 신호였습니다. 아침이 왔다는 신호, 장날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덕의 솥에서 밥 냄새가 약했습니다. 아니,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솥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묽은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았습니다. 쌀이 적었습니다. 에구, 오늘은 죽도 묽게 쑤어야겠구나.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이 부족했습니다. 어제 받은 쌀이 얼마 없었고 오늘 아침에 살 쌀도 없었습니다. 진율미를 푼다는데 정작 장터에는 쌀이 없네.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찬이라는 꼬마가 순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옷은 해졌으며 신발은 구멍이 났습니다. 복찬은 종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관아에 종이를 나르고 먹을 나르고 붓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하루 한 끼를 얻어먹었습니다. 복찬은 순덕의 솥을 봤습니다. 눈만 반짝였습니다. 또 굶기려 드는구나. 복찬은 알았습니다. 쌀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배를 골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진율미를 푼다는데 왜 쌀이 없을까요? 헌데 말입니다. 오늘 장날엔 쌀보다 먼저 희생양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쌀이다. 쌀 푼다.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창고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복찬도 따라갔습니다. 순덕도 솥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창고 앞에 쌀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많아. 자루가 산더미네. 커다란 마대자루였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 자루가 2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구찬서라는 자가 지휘했습니다. 55 나이로 얼굴이 두툼하고 배가 나왔으며 목소리가 굵었습니다. 창고 출납을 맡은 아전 우두머리였지요. 자, 차례대로 받아가시오. 구찬서가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자루를 풀었습니다. 콰르르르 쌀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쌀이었습니다.
윤기가 났습니다. 오, 좋은 쌀이네. 이야, 진짜 진율미구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두 번째 자루를 풀었습니다. 역시 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아 만세. 그런데요. 세 번째 자루를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루 위쪽에서는 쌀이 나왔습니다. 하얀 쌀, 좋은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루 중간쯤부터 색이 달라졌습니다. 누런색이 섞였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루 아래쪽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쏟아진 건 쌀이 아니었습니다. 쌀개였습니다. 쌀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푸석푸석. 겨와 모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사람들 얼굴에 날아왔습니다. 으흑, 으흑.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먼지를 마신 것입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흑흑. 할멈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대했던 쌀이 모래였으니까요. 며칠째 굶었는데 오늘도 밥을 못 먹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쌀 아래가 모래라니. 우릴 속인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복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으로 달려갔습니다. 쏟아진 모래를 손으로 집었습니다. 손끝으로 비볐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강가 모래야. 복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퍼온 모래였습니다.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나 그제 퍼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쌀자루에 모래를 넣은 걸까요? 그런데요, 이 모래 우연히 섞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이었습니다. 복찬은 일어났습니다. 쌓여있는 쌀자루를 훑어봤습니다. 복찬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자루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였습니다. 복찬은 자루 크기를 봤습니다. 한 자루 높이가 석자 반쯤 됐습니다. 너비는 두 자 반쯤 됐습니다. 복찬은 자루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쌀 한 마리 20근입니다. 한 섬이 10마리니까 200근입니다. 저 자루는 한 섬 반쯤 됐습니다. 300근입니다. 복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자루 20개, 한 자루 한 석 반, 20 곱하기 한 석 반은 20 곱하기 1.5는 30, 30석이다. 복찬이 군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늘 풀린 건 반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 복찬을 봤습니다. 11살 꼬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뭐? 반이라고? 무슨 소리야, 꼬마야? 복찬은 손가락으로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자루들 20개입니다. 복찬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 자루가 한 석 반입니다. 크기를 보세요. 석자 반 높이에 두 자 반 너비입니다. 무게는 300근입니다. 한 석 반입니다. 사람들이 자루를 다시 봤습니다. 복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20 곱하기 한 석 반은 30석입니다. 복찬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60석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절반만 나온 겁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 꼬마가 어떻게 해? 자루도 안 열었는데 무게를 안다고? 셈을 그렇게 빨리 해? 복찬은 숫자에 강했습니다.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주판을 튕기듯 계산했습니다.
아전들이 당황했습니다. 구찬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꼬마가 어떻게 알았지? 과연 이 꼬마는 어떻게 아직 열지도 않은 창고를 본 것처럼 말했을까요? 그때 구찬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여기 도둑이 있소. 구찬서의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찬서가 창고 일꾼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사내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고 옷은 해졌으며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쌀자루를 나르는 일꾼이었습니다. 이놈이 쌀을 훔쳤소. 구찬서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쌀자루를 빼돌리고 모래를 넣은 것이오. 이놈 때문입니다. 일꾼이 발버둥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장부대로 했을 뿐이요. 일꾼이 울먹였습니다. 장부에 적힌 대로 자루를 날랐을 뿐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전들은 사내를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일꾼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이놈을 잡아가시오. 도둑입니다. 구찬서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이 사내 한 명에게 쏠렸습니다. 저놈 때문이었어. 도둑놈. 쌀을 훔친 놈. 하지만 복찬은 그 사내를 봤습니다. 복찬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복찬의 아버지도 저렇게 끌려갔습니다. 복찬의 아버지는 창고에서 장부를 베끼는 일을 했습니다. 글씨를 알았거든요. 그날도 장부를 베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숫자가 안 맞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입고된 쌀이 60석인데 출고가 40석이야. 그럼 20석이 남아야 하는데 여기는 10석만 남았다고 적혀 있어. 아버지가 아전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으리, 이 장부 숫자가 이상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내가 쌀을 훔쳤지. 장부를 속였지.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장부를 베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죽었습니다. 복찬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매 맞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복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그 짓이네. 복찬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하나를 끌고 나와 도둑으로 만들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복찬은 그 사내를 보자 글씨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장부 조각, 그 숫자가 말입니다. 비키시오. 어영청 별장 나으리 오신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군중이 갈라졌습니다. 말 한 필이 들어왔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43 나이로 어영청 별장이었습니다. 어영청이라는 곳은 한양 도성 안치안을 담당하는 군영이었습니다. 별장은 그 아래 우두머리였지요. 윤겸은 군량 점검도 담당했습니다. 군사들 먹을 쌀 백성들에게 나눠줄 진율미,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윤겸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각졌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겸은 장터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쌀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모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멈이 쓰러져 있었고 노인이 기침을 하고 있었으며 일꾼이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윤겸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 쌀 냄새가 나야 했습니다. 좋은 쌀, 햅쌀 냄새가 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겨 냄새, 모래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무언가 숨기는 냄새가 났습니다. 거짓말하는 냄새, 구린내가 났습니다. 윤겸이 구찬서를 봤습니다. 구찬서가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냐? 윤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도둑을 잡았습니다. 저 일꾼이 쌀을 훔쳤습니다. 장부는? 네. 장부부터 내놔라. 윤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찬서가 당황했습니다. 장부 말입니까? 그래. 장부, 봉인, 인장. 전부 내놔라. 윤겸의 눈이 구찬서를 꿰뚫었습니다. 아전들이 장부대로 했습니다라고 합창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장부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절차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대로? 그럼 장부가 진실이면 겁낼 이유가 없겠지. 윤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전들의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구찬서가 장부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런데요, 장부를 쥔 자의 손이 이상하게도 먹물보다 더 검게 떨렸습니다. 복찬이 윤겸을 봤습니다. 복찬은 그동안 많은 관리를 받습니다. 관아의 심부름을 다니며 여러 관리를 받지요. 어떤 관리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리는 백성을 무시했습니다. 어떤 관리는 아전 말만 듣고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 다르다. 복찬은 직감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 있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복찬이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 이 사람한테 말해야겠어. 복찬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윤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윤겸이 복찬을 내려다봤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꼬마가 감히 관리 소매를 함부로 잡다니 말입니다. 뭐냐, 꼬마. 윤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으리, 저 장부는 거짓입니다. 복찬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부가 거짓? 11살 꼬마가 관아 장부를 거짓이라고? 윤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짜증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 어떻게 아느냐? 저는 숫자를 잊지 않습니다. 복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으리, 오늘 아침 3번째 자루부터 모래가 나왔습니다. 복찬이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그 자루가 어디서 나왔는지 장부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장부를 받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저는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윤겸이 복찬을 똑바로 봤습니다. 복찬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떨리지만 확신에 찬 눈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복찬입니다. 나이는 11살입니다. 누구 아들이냐? 복찬이 잠시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과연 복찬은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안 잊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주가 오늘 커다란 도둑을 잡을 것이었습니다. 구찬서가 장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낡은 장부였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변색됐고 모서리는 해졌으며 먹물이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윤겸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복찬이 옆에서 목을 쭉 빼고 봤습니다. 장부에는 날짜, 시각, 수량, 출납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찬의 눈이 장부를 훑었습니다. 여기 이 줄 보세요. 복찬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첫 출납이 칠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찬이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두 번째가 칠석입니다. 세 번째도 칠석입니다. 그래서 7 더하기 7은 14입니다. 14 더하기 7은 21입니다. 복찬이 즉석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럼 합계가 21석이어야 합니다. 복찬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합계는 19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석이 어디 갔습니까?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이쿠, 정말 안 맞네. 이 석이 사라졌어. 어디 간 거야? 윤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복찬이 즉석에서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주판을 튕긴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복찬이 다른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날 출납 시각이 사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경이라는 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봉인푼 시각은 오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경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차이가 납니다. 누가 그 사이에 창고를 열었을까요? 복찬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또 있습니다. 복찬이 계속 가리켰습니다. 이날 입고량은 60석입니다. 출고량은 30석입니다. 그럼 30석이 남아야 합니다. 맞다. 그런데 다음날 재고는 20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석이 어디 갔습니까? 구찬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겸은 놀랐습니다. 확신이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 정말 천재구나.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니라 도장이었습니다. 순덕 할멈이 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묽은 죽이었습니다. 쌀이 부족해 물을 많이 부은 죽이었지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 드시오. 순덕이 쓰러졌던 할멈에게 죽을 떠주었습니다. 할멈이 받아 마셨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소? 우린 다 한 식구 아니오. 순덕이 노인에게도 죽을 떠주었습니다. 일꾼에게도 떠주었습니다. 순덕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진율미는 사람 목숨입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쌀 한 그릇이 목숨이란 말입니다. 순덕이 솥뚜껑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 끼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죽 한 그릇이 없어서 쓰러지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쌀을 훔친 놈은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순덕이 구찬서를 가리켰습니다. 저 일꾼은 죄가 없소. 진짜 도둑은 따로 있소.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일꾼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진짜 도둑은 따로 있어. 윤겸은 순덕을 봤습니다. 60평생 장터에서 산 여인이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윤겸은 복찬을 봤습니다. 11살 아이였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군중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윤겸의 분노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도둑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복찬의 결심도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큰 놈은 여론이 무서워 아이부터 꺾으려 했습니다. 복찬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깨진 인주암 조각이었습니다. 인주암이라는 건 도장 찍을 때 쓰는 붉은 먹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으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윤겸이 조각을 봤습니다. 인주암이 아니냐? 맞습니다. 제 아버지 인주암입니다. 복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제 아버지는 창고 출납 장부를 베끼는 일을 했습니다. 복찬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글씨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베끼는 일을 맡았지요. 하루에 다푼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복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숫자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고량과 출고량을 더하면 재고량과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전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으리, 이 장부 숫자가 이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찬이 인주함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복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쌀을 훔쳤다고, 장부를 속였다고 몰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장부를 베꼈을 뿐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관리도, 아전도, 백성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복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매를 맞았습니다. 매 10대를 맞았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등이 찢어졌습니다. 복찬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흘 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복찬이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인주함만 남기고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 손 마지막 온기입니다. 윤겸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를 그렇게 잃었구나. 윤겸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누명도 풀어줘야겠다. 반드시. 과연 그날 아버지 대신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아버지를 도둑으로 만들었을까요? 윤겸이 창고로 갔습니다. 복찬도 따라갔습니다. 군졸들도 함께 갔습니다. 창고는 장터 끝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건물이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굵었고 지붕이 높았으며 문이 육중했습니다. 창고 문에는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봉인이라는 건 종이를 문틈에 붙이고 끈으로 묶고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못 열게 하는 것입니다. 봉인끈이 문에 감겨 있었습니다. 붉은 끈이었습니다. 여러 번 감겨 있었고 매듭이 져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로 찍힌 관인이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윤겸이 봉인을 살폈습니다. 봉인은 멀쩡한데? 끈도 끊어지지 않았고 도장도 찍혀 있고 종이도 붙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복찬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끈 매듭 좀 보세요. 윤겸이 끈을 자세히 봤습니다. 매듭이 안쪽으로 잠겨 있습니다. 복찬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원래 봉인끈은 밖으로 눌러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야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문이 단단히 잠깁니다. 그런데 이 매듭은 안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밖에서 당긴 게 아니라 안에서 밀어서 묶은 겁니다. 윤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은 다시 묶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봉인을 뜯고 창고를 열고 다시 묶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복찬은 매듭 방향만 보고도 재봉인을 알아챘습니다. 윤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문을 열어라. 군졸이 봉인을 뜯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 쌀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쌀 냄새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찬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쌀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쌀자루를 나르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찬이 쌀겨를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비볐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으리, 이 쌀겨 냄새를 맡아보세요. 윤겸이 무릎을 꿇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가 다르다? 예. 이쪽은 오래된 쌀겨 냄새입니다. 바싹 마르고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복찬이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은 새쌀겨 냄새입니다. 촉촉하고 풀 냄새가 나고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누군가 쌀겨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오래된 쌀자루를 빼내고 새로 채운 자루를 넣었습니다. 복찬이 바닥 모래도 만졌습니다. 이 모래 습기가 있습니다. 복찬이 모래를 손에 쥐었습니다. 뭉쳐졌습니다. 강에서 방금 퍼온 겁니다. 어제나 그제 퍼온 것입니다. 오래된 모래는 바싹 마릅니다. 이건 촉촉합니다. 윤겸은 감탄했습니다. 통제감이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다. 그런데요, 그날 밤 복찬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희미한 달빛만 골목을 비췄습니다. 복찬이 순덕의 집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복찬을 재워주기로 했습니다. 복찬은 혼자 살았거든요. 집도 없었습니다. 주막 뒤편에서 자곤 했습니다. 복찬이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꼬마,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구찬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문각이라는 자였습니다. 50대로 역참과 공문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구나. 구찬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별장 앞에서 떠든 것 우리가 다 들었다. 최문각이 비웃었습니다. 내 입을 막아야겠다. 두 사람이 복찬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찬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내가 너무 똑똑한 게 잘못이지. 구찬서가 손을 뻗었습니다. 복찬은 도망쳤습니다. 뒤돌아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잡아라. 두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복찬은 작고 빨랐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알았습니다. 복찬은 좁은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개천을 건넜습니다. 어디 갔어? 찾아. 구찬서와 최문각이 소리쳤습니다. 복찬은 숨었습니다. 항아리 뒤에 웅크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복찬은 품속의 인주암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잃어버릴 수 없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이게 증거야. 복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복찬이 품은 인주암 조각은 살아남을까요? 윤겸이 복찬을 찾아다녔습니다. 복찬, 어디 있느냐? 윤겸이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군졸들도 함께 찾았습니다. 복찬아, 순덕도 나왔습니다. 복찬아, 어디 갔니? 골목 끝에서 복찬을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복찬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왔다. 윤겸이 복찬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쫓아왔느냐? 구아전이요. 그리고 최나리도. 그놈들이. 윤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겸이 복찬을 데리고 순덕의 집으로 갔습니다.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라. 내가 널 지킨다. 정말 저를 믿으십니까? 복찬은 불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은 아무도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복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내 뒤를 맞는다. 윤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걸 세상 앞에 펼쳐 보이자. 내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 복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삼켰습니다. 나으리. 복찬은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공개판을 열겠다. 윤겸이 말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장부를 공개하고 봉인을 확인하고 인장을 비교하겠다.
윤겸의 결의가 공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본 것을, 내가 계산한 것을 모두에게 말해라. 복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싸움은 칼이 아니라 종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부와 도장, 그것이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커다란 북이었습니다. 군졸이 북을 쳤습니다. 쿵, 쿵, 쿵. 북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북을 쳐? 큰일 났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윤겸이 높은 단 위에 섰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공개 검문을 실시한다. 윤겸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공개 검문? 뭘 검사한다는 거야? 윤겸이 계속 말했습니다. 봉인부터 다시 연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장부도 다시 본다. 인장도 확인한다. 모든 백성이 증인이 된다. 윤겸의 선언이 장터에 울렸습니다. 누구든 와서 보라.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모두가 볼 것이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제대로 밝혀야지.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구찬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공개적으로 검사하면 들통난다. 최문각도 당황했습니다. 막아야 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윤겸은 장악감을 느꼈습니다. 좋아. 이제 판이 깔렸다. 자, 큰 놈들아. 도망갈 곳이 없다. 그런데요, 큰 놈은 증거를 먼저 태우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최문각이 윤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별장, 이걸 보시오. 최문각이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공문에는 큰 글씨로 상부 명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겸이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어영청 별장 윤겸은 진율미 건에 대한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조사를 중단하라니? 윤겸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요. 최문각이 말했습니다. 별장이 함부로 거역할 수 없소? 이건 명령이요. 윤겸은 공문을 다시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만졌습니다. 종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이상하다. 종이가 약간 촉촉했습니다. 먹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윤겸이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먹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먹 냄새였습니다. 먹이 아직 덜 말랐군. 윤겸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쓴 공문이지? 최문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는 거요? 상부 명령이면 최소 사흘은 걸린다. 윤겸이 공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부에서 공문을 쓰고 역참으로 보내고 역참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사흘은 걸린다. 그런데 이 먹은 오늘 아침 먹이다. 윤겸이 공문을 최문각에게 던졌습니다. 퍽! 공문이 최문각 얼굴에 맞았습니다. 자네가 직접 쓴 거 아니냐? 그게 가짜 공문으로 나를 막으려 했군. 윤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졌습니다. 좋아. 이것도 증거다. 위조 공문까지 만들었다는 증거다. 과연 윤겸은 이 공문이 가짜임을 어떻게 밝힐까요? 내일 공개판에서 이것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윤겸이 복찬을 불렀습니다. 복찬, 인장을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복찬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인장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도장이었습니다. 네모났고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인장은 왼쪽 모서리가 살짝 깨져 있습니다.
복찬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거기서 먹이 덜 묻습니다. 그래서 찍으면 그 부분이 흐립니다. 선명하지 않고 연하게 찍힙니다. 가짜는 모서리가 멀쩡합니다. 깨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 골고루 묻습니다. 찍으면 선명하고 짙게 찍힙니다. 찍힌 깊이는 복찬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는 누르는 힘이 일정합니다. 여러 번 찍었으니까 익숙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똑같습니다. 가짜는 힘을 더 줍니다. 급하게 찍으니까요. 확실하게 찍으려고 세게 누릅니다. 그래서 종이에 찍힌 깊이가 더 깊습니다. 윤겸은 통쾌했습니다. 사이다 확신이 올라갔습니다. 좋아. 이걸로 비교판을 만들겠다. 윤겸이 진짜 인장으로 찍은 장부와 가짜로 찍은 장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장부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진짜는 왼쪽이 흐렸습니다. 가짜는 선명했습니다. 종이를 뒤집어 만져봤습니다. 진짜는 얕게 눌렸습니다. 가짜는 깊게 눌렸습니다. 내일 이걸 백성들 앞에 보이겠다. 윤겸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직접 보게 하겠다.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게 하겠다. 그런데요, 인장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글씨가 남아있거든요. 필체가 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찬서가 몰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구찬서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만 없으면 증거가 없다. 구찬서는 장부 일부를 찢었습니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찬서는 그 종이를 작게 구겼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칙! 활활!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재가 됐습니다. 구찬서는 재를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리고 새 장부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장부였습니다. 숫자를 바꿔서 쓴 장부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일 검분을 해도 아무것도 못 찾을 거다. 구찬서는 안심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복찬이 창고에 왔습니다. 윤겸과 함께 왔습니다. 복찬이 바닥을 봤습니다.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재였습니다. 나으리, 여기 재가 있습니다. 복찬이 무릎을 꿇고 재를 살폈습니다. 재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여기 뭔가 남아 있어. 재 속에 글자 흔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타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세로액이야. 그럼 여기는 가로액이고, 복찬은 재 속에서 글자를 읽었습니다. 이 획은 3획이야. 3개의 가로선. 그럼 이건 8이야. 복찬은 태운 흔적에서 숫자를 되살렸습니다. 여기 원래 8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복찬이 소리쳤습니다. 윤겸이 복찬을 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재에서 글자를 읽다니. 복찬이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글자는 획으로 이루어진다고, 획을 보면 글자를 알 수 있다고요. 헌데 말입니다. 복찬은 태운 흔적에서 숫자를 되살렸습니다. 증거를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증거가 더 명확해진 것입니다. 윤겸이 두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나는 원본 장부였습니다. 찢어지고 태워진 장부였습니다. 하나는 바꿔치기한 장부였습니다. 새로 쓴 장부였습니다. 복찬이 두 장부의 글씨를 봤습니다. 나으리, 이 글씨 보세요. 복찬이 원본 장부의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 기역자를 보세요. 복찬이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이 기역은 들고 찍습니다. 붓을 들었다가 확 찍는 겁니다. 힘을 주고 빠르게 찍습니다. 그래서 획 시작이 뭉툭합니다. 그래서 저 기역은 눌러 긋습니다.
복찬이 새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붓을 천천히 눌러서 긋습니다. 힘을 주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획 시작이 뾰족합니다. 윤겸이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다르구나. 이 획 끝도 보세요. 복찬이 계속 가리켰습니다. 이 획 끝은 갈고리처럼 올라갑니다. 붓을 빼면서 위로 치켜 올립니다. 습관입니다. 저건 저 획 끝은 그냥 끝냅니다. 붓을 그대로 뗍니다. 올리지 않습니다. 복찬이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이 자를 보세요. 가로획입니다. 이 가로획은 중간이 굵습니다. 힘을 주며 긋기 때문입니다. 저건 저 가로획은 끝이 굵습니다. 붓을 빼면서 힘을 줍니다. 복찬이 여러 글자를 비교했습니다. 이 장부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썼습니다. 복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글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겸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구찬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진율미가 어디로 갔는지 그 흐름을 밝혀야 했습니다. 윤겸이 장터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객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간 상인이었습니다. 쌀도 사고, 포목도 사고, 생선도 샀습니다. 객주 주인은 윤겸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주인이 떨었습니다. 진율미가 이 객주로 들어왔다던데? 그건. 주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숨기지 마라. 윤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봐주겠다. 숨기면 같이 잡아간다. 선택해라.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분명 관아 자루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날 저녁 무렵 자루 10개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가져왔느냐? 구아전입니다. 구찬서 나리가 가져왔습니다. 값은 자루당 3냥씩 받았습니다. 10자루니까 30냥입니다. 윤겸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 수량, 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율미가 객주로 왔습니다. 객주에서 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은전이 구찬서에게로 갔습니다. 돈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또 10자루 왔습니다. 역시 30냥 주고 샀습니다. 그럼 총 60냥이로군. 예. 윤겸이 장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좋아. 이제 증거가 완성됐다. 윤겸이 웃었습니다.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복찬은 아버지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입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내일 장터에서 큰 놈이 무릎 꿇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죄를 인정할까요? 장날이 왔습니다. 장터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백성, 상인, 장꾼, 군졸, 노인, 할멈, 아이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장터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진대. 별장 나으리가 직접 건분한대. 드디어 도둑이 잡히는 거야. 윤겸이 높은 단 위에 섰습니다. 구찬서와 최문각도 끌려왔습니다. 군졸들이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찬도 윤겸 옆에 섰습니다. 순덕도 앞에 섰습니다. 윤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쌀을 나누는 날이 아니다. 윤겸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거짓을 가르는 날이다. 군중이 숨을 삼켰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밝히겠다. 윤겸이 장부, 봉인, 인장, 객주 장부를 꺼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라. 복찬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구찬서와 최문각이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터지는 순간 큰 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윤겸이 인장 2개를 꺼냈습니다. 아니, 인장이 찍힌 종이 2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인장이다. 윤겸이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목을 쭉 빼고 봤습니다. 이 인장을 보라. 윤겸이 왼쪽 종이를 들었습니다. 이 인장은 왼쪽 모서리가 흐리다. 선명하지 않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인장을 보라. 윤겸이 오른쪽 종이를 들었습니다. 이 인장은 모든 부분이 선명하다. 복찬, 설명해라. 복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짜 인장은 모서리가 깨져 있습니다. 거기서 먹이 덜 묻습니다. 그래서 흐립니다. 복찬이 왼쪽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가짜 인장은 모서리가 멀쩡합니다. 먹이 골고루 묻습니다. 그래서 선명합니다. 복찬이 오른쪽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인장은 얕게 찍혔습니다. 복찬이 왼쪽 종이 뒷면을 만졌습니다. 저 인장은 깊게 찍혔습니다. 복찬이 오른쪽 종이 뒷면을 만졌습니다. 가짜입니다. 저 인장은 가짜입니다. 복찬이 소리쳤습니다. 군중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 정말 다르네. 가짜 인장이었어. 구찬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필체다. 윤겸이 장부 2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글씨를 보라. 윤겸이 원본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기억은 들고 찍었다. 저 기억은 눌러 그었다. 윤겸이 새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회끝은 갈고리처럼 올라간다. 저 회끝은 그냥 끝난다. 복찬이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장부는 2사람이 썼습니다. 복찬이 외쳤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글씨가 다릅니다. 손이 다릅니다. 군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르네. 2사람이 쓴 게 맞아. 장부를 바꿔치기 했구나. 구찬서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돈의 흐름이다. 윤겸이 객주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율미가 객주로 갔다. 윤겸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날 자루 10개가 객주로 들어갔다. 값은 30냥. 다음 날 또 10개가 들어갔다. 또 30냥. 총 60냥이다. 윤겸이 구찬서를 가리켰습니다. 그 은전이 구찬서에게로 갔다. 윤겸의 손가락이 구찬서를 꿰뚫었습니다. 백성밥을 삼킨 입 여기서 토해내라. 군중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잘했다. 잡아라. 도둑이다. 살인자다. 사람들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찬서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늦었다. 윤겸이 소리쳤습니다. 군졸, 저자를 잡아라. 군졸들이 구찬서를 끌어올렸습니다. 최문각도 잡아라. 위조 공문을 만든 죄. 최문각도 붙잡혔습니다. 재산을 추징한다. 윤겸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집, 땅, 곡식, 은전 모두 빼앗는다. 관직을 박탈한다. 유배를 보낸다.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잘했다. 별장 나으리 만세. 그리고 윤겸이 한 가지를 더 선언했습니다. 복찬의 아버지. 윤겸이 복찬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창고 장부를 베끼던 복찬의 아버지. 그분은 억울한 죽음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명을 벗긴다. 복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복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는 옳았어요.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순덕이 복찬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다, 복찬아.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게다. 윤겸은 통쾌했습니다. 냉정하게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진율미를 다시 푼다. 군졸들이 새쌀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쌀이다. 모래가 없다. 겨가 없다. 자루를 풀었습니다. 콰르르르. 하얀 쌀이 쏟아졌습니다. 윤기나는 좋은 쌀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쌀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받았습니다. 할멈이 받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순덕의 솥에서 밥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 고소한 밥 냄새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순덕이 밥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드시오. 따끈따끈한 밥이요. 사람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진짜 밥이네. 맛있다. 장터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복찬도 밥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밥 먹어요. 진짜 쌀밥이에요. 윤겸이 복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복찬아. 내가 아버지 누명을 벗겼다. 세상에 11살 꼬마가 큰 도둑을 잡았습니다. 장부 뒤에 숨은 도둑을, 종이 뒤에 숨은 살인자를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이런 도둑은 늘 장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종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손도 안 대고 칼도 안 들고 그저 종이 한 장으로 백성을 죽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글씨는 습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복찬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말입니다. 다음번엔 여러분이라면 무엇으로 도둑을 잡아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